안녕하십니까. 뉴욕 중앙일보 박기수 경제부장입니다. 전국 집값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며칠 전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 평균 주택 가격이 지난 3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지난해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데는 물론 가장 큰 이유는 미국 경제가 성장을 계속하면서 경기가 회복되고 소비자들의 어떤 소득 수준이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는 데 따른 요인이 가장 클 겁니다. 그래서 일단 경기가 회복되면서 다시 이제 한동안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던 주택 구매 소비자층이 다시 이제 몰리고 있는 거고요. 또 이제 가격이 오른 데에는 수요와 공급 변칙에 따라서 그 가격이 또 오르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매물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동안 이제 한동안 미국 경제가 침체기를 맞으면서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가라앉았었고, 또 그에 따라서 쉽게 얘기하자면 집을 많이 짓지 않다 보니까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 자체가 적다는 게, 그래서 이제 바이어는 많은데 살만한 집은 적으니까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주택 경기가 살아나면서 이 건설 붐도 많이 확대는 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좀 이 수요를 충분히 충당시킬 만한 수준은 안 되는 것 같아서 가격 상승세는 좀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게 대부분의 전망입니다. 또 주택 구입을 희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한 가지 이제 심리적으로 아직 집값이 정점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부분도 많고 그 와중에 지난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연준이 계속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계속 이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만은 모기지 이자율 같은 경우는 간접적으로 어차피 이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 결국 이자율이 더 오르기 전에 조금이라도 쌀 때 집을 사두는 게 낫지 않나라는 그런 또 심리가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 살 때 결국은 이자율이 오르기 전에 사자, 또 집값이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나마 지금 사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심리 때문에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자들이 더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냐면 또 한편 생각하면은 집값이 지금 올랐다고 해도 얼마 전 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주택 중에 그러니까 금융위기 바로 직전, 그러니까 부동산 거품이 좀 있을 때입니다. 그 당시와 비교를 하면 아직도 전국의 한 3분의 2 정도 되는 주택들은 그 가격이 정점을 찍었던 금융위기 이전보다는 여전히 낮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조금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보는 거죠. 주택 가격 자체가. 그러니까 구매자들 입장에서는 그나마 지금 사는 게 더 올라가기 전에 사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해서 이제 주택 가격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전문가들은 현재대로라면 어차피 렌트도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렌트로 사는 것과 집을 구입하는 것 둘 중에 어떤 게 더 나으냐, 이런 이제 오래된 이 논란 속에서 지금 현재는 그래도 아직까지 집을 사는 게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좀 유리하다라는 어떤 평가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등장을 한 게 최근에 들어서 변수가 한 가지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이 세제개혁안입니다. 세제개혁안인데, 이 세제개혁안 중에 이제 주택 여러 가지 직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겠습니다만은 가장 이 주택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 바로 소득 공제에 대한 내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스탠다드 디덕션, 별도의 복잡한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이제 공제를 해주는 표준공제액을 현행 이제 $12,000 수준에서 그 2배 정도로 부부 합산의 경우 한 25,000불 정도까지 늘리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반면에 지금 현재 이제 항목별 공제라고 하죠. itemized deduction에서 집을 가지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매달 모기지가 있을 경우 모기지 내는 돈 중에 원금을 제외한 모기지 이자에 해당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을 갖고 계시면은 뭐 주택 물론 이제 뭐 다른 세금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집과 관련해서는 이제 재산세, 그러니까 부동산세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주정부나 로컬 정부에 내는 세금도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항목별 공제 중에서 그 주정부나 로컬 정부에 낸 세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아예 안 해주겠다라고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모기지 이자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 혜택을 축소시킨다. 그래서 뭐 한 분석에 따르면 그 소득 표준 공제로 가는 게 이제 더 나아진다. 결국 집을 가져봤자 전에는 표준 공제액이 좀 상대적으로 적고 이 소득 그 항목별 소득 공제에서 주택을 가졌을 경우에 꽤나 많은 금액을 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었던 반면 이제 앞으로 그런 효과가 날라 그러면, 그러니까 여전히 항목별 공제가 더 유리해지기 위해서는 집을 가진 사람이 적어도 남아있는 모기지의 수준이 60만 불을 더 이상 넘어가야 된다. 쉽게 얘기하자면 내가 집을 갖고 있는데 은행 빚이 차지하는 몫이 60만 불 이상을 아직 여전히 모기지 빚으로 안고 있어야만 그 표준 공제가 아닌 항목별 공제로 가는 게 더 그나마 유리해진다라는 건데, 결국 그 말은 대부분의 그 주택 소유주 또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 사실상 표준 공제로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해진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아주 뭐 이제 고소득층 또는 부자들이 이제 고가의 주택을 샀을 경우에만 그나마 그 이제 이 항목별 공제 혜택이 더 커지는 거기 때문에 서민들한테 있어서는 그 정도 가격의 주택을 보통 구입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 주택 시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는 굳이 내가 렌트로 살지 않고 주택을 사서 이익을 보는 게 별로 없을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주택 구매의 큰 한 가지 그 원인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특히나 이제 뭐 자영업자보다 그 세금을 이제 원천징수로 많이 떼고 있는 봉급 생활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그래도 1년에 한 번 이제 소득세 신고를 할 때 이 뭐 자기가 그동안 지난해 냈던 이 로컬 정부에 냈던 세금이나 모기지 자본에 대해서 소득세 환급을 받게 되면 그래도 목돈이 들어오니까 그 부담이 상당히 완화가 됐는데, 이제는 앞으로는 그거는 기대하기가 힘들다. 단지 이제 표준 공제 액수만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만 의존해야 되니까 뭐 내가 낸 돈이 다 이제는 그 모기지 이자나 세금 낸 돈은 다시 날아가는 돈처럼 여겨지니까 아마 뉴욕처럼 그 세금이 높고 이런 지역에서는 그 주택 구매 열기가 상당히 좀 많이 위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트룰리아라고 하는 이제 부동산 전문 매체가 낸 보고서에 따르면 만약에 이제 이 방안대로 그 세제 개혁이 이루어질 경우에 대도시들, 뉴욕 같은 대도시들 특히 그 중에서 이제 중저가대 주택 시장이 굉장히 위축될 거다 그러면서 주로 이제 타겟되는 가격대가 35만 달러에서 67만 달러 정도 되는 가격대의 이제 주택들의 어떤 그 시장 위축이 돼서 이 정도 가격대 주택들 집값이 많이 떨어질 수도 있다. 어느 정도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그 만약에 시행이 되면은 그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분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또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유일한 우리가 또 그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변수는 과연 그럼 이대로 그 내용을 갖고 있는 세제 개혁안이 시행이 될 건지, 그러니까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의견이 갈립니다만 그래도 다수의 전문가들은 분석하기를 공화당 내부에서도 자기 지역구 내에서 주택 소유주들 중에 이게 시행될 경우에 손해를 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의회 공화당에서도 이거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이 항목별 소득 공제의 내용을 이렇게 많이 축소시키는 것은. 그래서 아마 상당히 그 통과가 쉽지 않을 거다. 특히나 이제 내년에 또 연방 하원 같은 경우는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올여름에 유일한 찬스인데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분석이 많이 나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큰 업계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업계도 아마 부동산 시장 위축을 막기 위해서 상당한 정도의 그 의회 대상 로비를 펼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조금 부정적인 의견이 많긴 합니다. 뭐 어쨌든 그 내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올해 아마 예산안 처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올 여름이 고비가 될 것 같고, 만약에 세제 개혁안이 통과가 된다 그러면 올해 여름이나 이른 초가을 정도에 이게 통과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아마 그때까지 한번 자세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